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다르다. 영업이익 7조 원 돌파하나? 이거 큰 겁니다, 진짜. 7조 원이 돌파하면 2018년도 때의 최대 수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났을 때를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분기점을 맞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D램 부분에 글로벌 1위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하지만 실제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신기술을 적용한 D램에 대한 여건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SK하이닉스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왔다 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이 라인, 엔비디아, TSMC 이 라인을 뚫고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이 부분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저품질의 TBM 같은 경우에는 퀄테스트에 통과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기술력을 좀 다운시켜서 보내는, 성능을 좀 다운시켜서 보내는 이런 쪽에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는 모자르니까 사용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앞선 기술로 그 다음에 브레겔에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이런 핵심 AI 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글로벌 빅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버에 보내는 HBM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600포인트 벽 느낀 코스피 2600포인트를 뚫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꽉 막혀 있어요. 2600포인트. 그러니까 이 2600포인트를 빵하고 뚫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뚫어요. 계속 저항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오려면은 또 누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누르고 그래서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60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듯 싶어요. 잘 나오는 회사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의외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낮은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업은 확 올라가. 그 기업은 팍 하고 튀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니까 실적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측한 것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나오면 박수 칠 일이죠. 그동안 삼성전자에 얼마나 눌려 있었어?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한 단계 뛰어 올라와서 이제 글로벌 1위로 도약하려고 그랬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뼈 아플 거예요. 뼈가 아프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으로 1위를 탈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지 아직 1위를 준 거 아니니까 1위를 수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 높은 단계의 HBM을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공급할 수 있게끔 가야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만의 칩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들만의 칩을 생산할 수 있게끔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높여서 TSMC를 따라가야죠. 자, 이런 것들이 숙제예요. 이번 주에도 그런 부분이 숙제일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온다라고 한다면 돌발로 들어올 텐데 그런 게 나올까? 그게 나와야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 지금 뭐 갈 수 있는 데로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어쨌든 2600포인트 그게 나오면 2600포인트는 넘어가는 거죠. 지난주 26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코스피 주가가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2600포인트 올라갈지 아직은 벽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것도 실망스러운 평가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제 ASML의 실적 소크 이 부분을 TSMC 후일적이 메꿨죠.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올라오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전체 시황은 어때요? 2600포인트의 벽을 느낀다. 이게 방점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2600포인트의 벽을 뛰어넘는지가 관전 포인트이겠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2600포인트에 대한 벽은 왜 자꾸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거는 미국 대선 이것 때문일 거예요. 미국 대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대선 전에 코스닥은 항상 떨어졌다. 떨어졌던 코스닥. 근데 이번에는 올라올까? 미리 떨어졌으니까. 대선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3주 정도 남은 거죠 그죠? 3주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코스닥 올라올까? 자 2000년대에 치른 6번의 선거에서 코스닥은 모두 하락세. 근데 지금 내렸잖아. 지금 코스닥은 어느 정도냐면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주가보다 더 내려 있는 상황이 코스닥이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 올라오지 않을까 이번에는? 확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반전할 수 있는 부분에 모멘텀은 뭐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기업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메리트를 주면 돼. 주식저축계좌에 대해서 뭐 비과세를 해준다는 뭐 이런 식으로 부양책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예전처럼 50대 60대 이때처럼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가 부양해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지금 연기금도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요 지금 10조 이상 손실 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 봐라. 대선일 이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올 선거 박빙 승부. 이거 누가 이길지 몰라요. 지금 뉴스 나오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와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박빙이야. 진짜 박빙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험 신호에 대한 회피 심리가 더 강해질 것이다. 요거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보수적으로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공격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수익 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시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은 현금을 좀 보유해가면서 약간의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빅스노우볼에 올려드릴게요. 요런 자료는 읽어볼만 하거든요. 제 유튜브 요 안쪽에 빅스노우볼이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면 빅스노우볼로 들어올 거고 빅스노우볼에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동영상 뭐 다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보면서 확인해가면서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잔인한 10월. 지금 10월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개미들이 매수한 종목의 74%가 마이너스. 이거 완전 마이다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사놓은 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주눅 든 거야. 단타로만 움직이는 거고 2030에서는 에이 안해 국장 버리고 미장으로 가야 돼. 요즘에는 중학개미들 막 늘어나고 있어. 중국도 이 부양책도 월요일날 또 금리 내린다 뭐 이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대출적 금리 또 조절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그래요. 주요국 가운데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부진. 그죠? 근데 러시아보다 더 빠진 지수, 코스닥 지수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잔인한 10월달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중에서 여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요거는 꽤 수익을 낸 것 같아요. 물론 등락이 컸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등락폭에 비해서는 수익을 꽤 낸 것 같아요. 개인들의 바이오 업종 투자도 성경적일 가능성이 커졌다. 성공한 것 같아요. 저도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수익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 괜찮게 움직여요. 바이오보다는 제약이, 그러니까 제약이 더 가벼우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데 큰 주식이 올라가려면 좀 힘들잖아요. 대선이 껴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나 올라갈까? 대선 전에 좀 올라와 주면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면서 요번 대선에서는 코스닥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대잖아 지금.